네, 논어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수리편 10장에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0장 자위 안연할 용지즉 행하고 사지즉 장은 유아여이 유시분저 자로할 자행 상군이면 즉 수여실이 있고 자왈 포호 빙하 하야 사이 무해자는 오 불여야오 필야 임사이 구하며 호모의 성자야니라. 선생님께서 안연에게 말씀하시다. 안연에 대하여 말한 게 아니라 안연에게 말하였다. 써주면 잘 행하고 버리면 간직하는 일은 오직, 이 유자가 중요합니다. 오직 너와 나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자로가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삼군을 통솔하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포호는 포가 동사고 이 빙자가 동사로 쓰였죠. 이 빙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때 이 원래 이게 풍자긴 한데 이렇게 쓰는 거죠.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황하를 맨몸으로 건너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맨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맨몸으로 건너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자는 나는 함께하지. 그런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일을 처리하면서 두려워하고 잘 계획해서 실행하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그런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여기는 상황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상황을 잘 묘사를 했다 그럴까,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관건이죠. 이제 안연하고 자로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저번에 안연하고 자로하고 같이 있었죠. 각자 뜻을 말해보라 그랬더니 이제 자로는 옷과 수레를 같이 친구하고 싶다 그랬고, 안연은 이제 잘한 걸 자랑하고 싶다.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안연하고 자로하고 같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안연을 칭찬한 거죠. 용지즉 행하고 사지즉 장은 너와 나만 이렇게 한다. 너와 나 둘만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옆에서 자로가 이제 질투가 났겠죠. 아니면 조바심이 났을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 물은 거죠. 선생님, 삼군을 통솔하시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관해서 용맹하면 또 용맹자로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하시면 저도 칭찬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죠. 호랑이를 때려잡고 황하를 건너는 그런 용맹 따위는 난 전혀 관련 없다. 나한테 필요한 건 임사이구 호모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핏 보면 자로의 용맹에 대해서 이제 누르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로 보이지만 이 찬찬히 읽어보면 이것 역시 이제 자로를 칭찬한다 그럴까요? 너는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너의 임사이고 호모이서 여기 다 덜 다듬어진 상태라 그렇지, 그렇게 보는 게 안연을 칭찬한 것과 좀 맞고, 이 자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여기 참 조바심인지 약간 경솔하기도 한 태도이기도 한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눌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긴 하지만 자로의 캐릭터 구현이 굉장히 잘 됐어요. 여기서 성격 구현이 이게 짧지만 그런 안연과 자로의 대조가 되면서 이 자로가 탁 드러나는 게 멋있죠. 근데 삼군을 통솔할 때 자세가 결국 이 자세예요. 이게 임사이구 호모이성 이거란 말이에요. 보통 생각할 땐 이 용맹함이 이건데, 앞에서 얘기한 용맹함이 사실 도덕적 자질, 용기임을 공자가 이제 재천명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풀어서면 이게 되는 거죠. 자로에 대해서 제대로 대입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용지즉 행, 사지즉 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라 그러죠? 출처라 그러죠. 벼슬에 나왔을 때와 벼슬에 나가지 않았을 때 행동에 대한 일종의 정법입니다. 정법. 제대로 된 행동이에요. 조정에서 써주면 이 행의 목적은 도입니다. 장의 목적은 도죠. 조정에서 자기를 잘 써주면 도를 제대로 행하고, 조정에서 써주지 않으면 도를 잘 간직하는 것. 나가 있을 때나
나가지 못했으나 애면 길면 하지 않고 딱 자기를 지키는 태도. 이거는 안자와 자기만 할 수 있다. 공자께서 이렇게 안자를 인정한 거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정을 제가 이 뒤에서 이 성자라 그래. 성은 이제 정하다요, 정하다는 뜻이고 이게 이제 결정하다는 뜻으로 봐야 될 거예요. 계획을 했으면 결정을 내리다. 그래서 성자를 썼지만 이 결정하다는 뜻을 보는 게 이걸 이해하는 올바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왈 부의 가구야인된 수 지편지사라도 오역 위야 위지언유와 여 불가구인된 종 오 소호하리라. 부가 부르리죠. 부를 만약 구할 수 있다면 채찍 잡는 사는 관리입니다. 관리라도 내가 관리가 돼서라도 내가 구하겠지만 만약 구할 수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리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자는 만약이라는 뜻이죠. 만약 구할 수 있다면 여기 사는 이제 관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위지는 이게 구하다의 대동사죠. 지금 여기 구자가 앞에 나왔고 여기 뒤에 또 구자가 나오기 때문에 위자로 그냥 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라는 테마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부는 이제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가난하면서 자공이 물을 때 부이 호래 부하면서 얘를 좋아하면 그것만 하는 게 없다. 이게 나왔었죠. 여기서는 부가 테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부를 구하는 적절한 방법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한 것인지 일반적인 진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부를 구할 기회가 있었는지에 대한 일종의 자기 진술인지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재밌는 건 다른 판본은 부 다음에 귀자가 들어가 있어요. 부귀가 되는 거죠. 부귀를 구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부귀란 말이 나왔으면은 이 부귀란 글자는 당연히 뭐와 연결됩니까? 관리와 연결이 되죠. 다시 말해서 이 관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공자 시대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관리 외에는 없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건 후대 얘기고 그때 아마 부귀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사라는 것과 그래서 여기서 적절해도 부자는 이 공자는 사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해석을 부에 대한 일반론이기보다는 공자 자신이 부귀가 될 수 있었던 자리에 대한 얘기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공자는 위리라는 낮은 벼슬을 했거든요. 위리가 뭐예요? 창고지기예요. 곡식 창고지기. 그리고 여기 편이라 그랬는데 이 편이라는 게 채찍을 쥔다는 게 시장 있죠. 시장에서 채찍을 들고 질서를 유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위리라고 하는 창고지기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데로 옮겨가는 건 일종의 약간 좀 높은 자리로 간다 그러나 여기 위리가 돼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자기가 이제 승진이 될 기회가 됐다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하게 될 기회가 있어서 내가 이제 지편지사 위리도 했었는데 지편지사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는 그거를 불가하고 구할 수 없을 때는 그거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겠다. 왜냐? 이때 노나라는 계시의 농간을 놀아난다. 그들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공자가 볼 때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데에서 벼슬 안 하겠다라는 걸 이제 읽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말이 됩니다. 공자의 생애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지편지사를 반드시 낮은 계층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왜? 부귀하게 될 수 있는 기회니까. 복록이 작은 거라고 볼 수는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공자의 이제 자서전의 생애에 관련이 돼서 읽으면 앞에 뭐라 그랬어요? 용지즉 행하고 사지즉 장해야 그랬잖아요.
자기는 사지직 장애 태도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래야 이게 이제 15장에 가면 가난해도 그 가운데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아구가 딱 맞을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지편 여기서 채찍을 진다 그랬는데, 채찍은 형구 있죠, 형구. 사람 때릴 때, 고문할 때 쓰는 고구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시장에서 질서를 관리하는 잡는 사람이 이게 아니라 형리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해서라도 부귀가 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공자는 그러려고 하려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읽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에 관한 일반적인 진술로도 아마 읽기가 가능한 얘기입니다. 12장을 보겠습니다. 자지소시는 제, 전, 질 이러시다. 선생님께서 삼가하신 것은 제와 전과 질이다. 이렇게 되죠. 간단한 문장이죠. 제는 이 제자가 이제 이 제자죠. 이렇게 우리 보통 이제 제사 지낼 때 목욕제기 한다고 그러죠. 며칠 전부터 몸가짐을 발휘하는 게 제죠. 저는 전쟁이고, 질은 병이죠. 선생님께서 삼가하신 것은 목욕,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제기하는 삼가하는 모습, 전쟁, 그리고 질병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와 전과 질을 삼가한 거라고 묶은 이 세 가지 공통적인 게 도대체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이게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선생님께서 섬기신 조심한 거라는 건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몸가짐을 얘기하는데, 전이 걸린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전쟁을 삼가할, 자기 의지를 할 수 없는 걸 삼가할 수가 있나?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을 삼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죄는 말이 됩니다. 내가 제 목욕제기하고 조심할 수 있어요. 질병도 그럴 수 있어요. 전쟁을 내가 조심할 수 있나요?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거는 아마 생사와 관련된 문제이니까, 생사를 선생님이 삼가했다. 그때 삼가한다는 표현이 조금 좀 아구가 안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께서는 삼가하지 않는 게 없으셨다. 다 조심하셨는데, 특히 대표적인 크게 세 가지 3대 꺼린 게 이제 제와 전과 질이라고. 이건 말이 되긴 하는데, 사람이 매사에 조심하면서 사는 건 굉장히 공경한 태도, 존경스러운 태도이긴 하지만, 그렇게 살긴 참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전이 그래도 걸리고,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 이제 파고든 사람이 있죠. 제가 눈여겨본 게, 이건 아마 조정의 조정에서 사당에서 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첫째 뭐냐? 조정의 사당에서는 당연히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낼 때는 삼가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조정의 사당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선포하는 걸 조정에 고합니다. 그때 참가해서 조심해야죠. 삼가해야 되죠. 질병. 조정의 사당에 질병이 생겼을 때 고한 일은 언제예요? 군주가 병에 걸렸을 때. 군주가 병에 걸리면 조정의 사당에 가서 알리고 조상의 음덕을 비는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때는 이게 삼가할 일이죠. 이건 무슨 일인가 하면, 조정에 있는 신하들의 덕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삼가하는 태도인데, 이 세 가지가 특히 그러니까 종묘 제사거나 제사를 지낼 때의 태도와 관련 지으면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묶일 수 있어요. 이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쉬운 6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